토목 설계에서 지금 저희 문제점이 이렇게 해야 되나? 큰 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거. 자, 그래요? 자, 지금 저희 그 토목 설계가 현재 저희 윤목팟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뭐냐면 용천수 유입 때문에 부진해로 물고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점이 저류조예요. 자, 저류조는 애초에 설계된 거는 저희 부진에 이렇게 관로가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관로가 빠질 수 있느냐? 지금 현장 답사들 어저께도 갔다 왔고 오늘도 갔다 왔지만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안책은 뭐냐? 지금 금일 JS라는 이제 토목 설계 업체를 만났어요. 예전에 지금 오늘 두 번째 미팅이었는데 여기서 하청 관로까지 가는 게 있어요. 지금 배수로가 형성이 돼 있고요. 하청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이런 대안책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부지 매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땅을 사야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저희 문제점은 토지 매입이 우리 부진의 8,048평이죠. 자, 그랬을 때 10%를 증가했을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완전히 제로예요. 다시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외했어요. 오늘부로 제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책으로는 토목 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옆부지에 라움 있죠? 저류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제 예상안으로는 우리 관로를 같이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거 따로, 옆부지 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로는 2m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걸으실 수 있는 도로예요. 이 도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토공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5m에서 6m를 파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관로를 묻어야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러면 도로폭은 2.5m가 나와야 된대요. 2.5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농로죠? 농로라서 2.5m를 나오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참고적으로 그분이 얘기하기 도로폭은 2.5m인데 3에다가 6m를 팔려면 3에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부연사용. 자, 그러면 이 도로폭에서 땅을 팠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지나다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필요한 도로폭을 1m, 1m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4m가 필요하대요. 근데 안 나와요. 이쪽으로 했을 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지금 저류조 있는 위치에 저희는 지금 침투형이에요. 침투형이 뭐냐면 이 콘크리트 골조 자체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빗물이나 이렇게 했을 때 땅속으로 자연적으로 침투하는 구조 타입이에요. 자, 근데 침투형에서 어느 정도 수위가 넘치거나 침투되는 양보다 떨어지는 물량이 많게 되면 제1 저류조에서 제2 조류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도 저희 톤수가 설계되어 있는 게 약 500톤인가요? 네, 500톤 정도를 머금고 있다가 그 수위도 못 맞추면 그때 일로 방류하는 계획이었어요. 자, 근데 이쪽으로 관로를 묻을 수가 없으니 자, 이런 대안책으로 한 게 결국에는 이쪽에다가 어느 적정 수위가 차면 여기서 배수펌프로 뿜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압식으로 앞에 압송을 한다는 거죠. 만들고 거기다 펌프 달고. 자, 그러면 압송을 했을 때 이 하천까지 끝까지 관로를 갖고 갈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짧게 생각한 거예요. 대행사 측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관로가 가는 거죠. 어느 정도 적정 수위가 있으면 이렇게 자연구배해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제 짧은 생각에는 이 관로에 묻을 수 있다면 이런 공법이 있다라고 하면 Y 레듀싱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저희 관로에서 배수펌프에서 이렇게 뿜어내게 되면 이쪽에 관로를 삽입해서 Y 레듀싱으로 해서 이 관로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 이거는 뭐 답은 아니에요. 이게 압송할 때는 이 관로 자체가 구경이 작잖아요. 근데 저기선 커져버리니까 펌프에서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양쪽 펌프도. 아니 그거는 지금 저기 기존에 관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으니까 지금 농로예요. 그러면 따야 돼. 그래서 아까 이렇게 구배가 이렇게 언덕이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언덕 넘어서까지만 커핑으로 해주고 그렇죠. 네. 거기만. 거기서 자연으로 네.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그게 정답.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새로 아예 관로를 조금 높게 형성해서 이 부위에서부터 관로를 배수를 하든지 아니면 대행사가 우리 관로 부지보다 레벨이 한 3, 4m 정도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묶을 수 있는 여부를 제가 그냥 짧게 아마 이런 방법도 아니까 어차피 내일 만날 거예요. 옆부지에 대한 토목 설계하는 사람.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경 도면에 대한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들 애타게 기다리던 그 공기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공기랑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단지 내 부지 내 문제점에 대한 게 첫 번째로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빨리 바꾸든지 뭔가 해결책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침투조에서 방류형으로 일부 바꿔야 되는 거죠. 침투 플러스. 방으로서. 네. 방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수위가 일로 가서 일로에서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제해성 검토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침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뭐 방류형을 바꾸든 그건 대안책은 내일이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방류형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이 부지 내에 들어오는 물류인만 뭐 배수로를 설치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만 대안책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공기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일주일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이라도 공기를 줄일 수 있으면 시공사 선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만 어차피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 도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실시 도면은 2개월이에요. 자 2개월인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한테는 뭐예요? 시공사한테 도면 던져줘서 나올 수 있는 견적 금액이에요. 그 도면은 6주예요. 자 6주로 추릴 수 있다는 답을 오늘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토목 설계에서 더 시간 지체 없다. 토목 설계에서 더 지체 없다. 그러면 건축에서 6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주면 지금 앞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토목 설계 이제 끝났죠. 토목 설계 뭐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야 되면 일주일 잡고 지금 예상한 달려거든요. 6월 말. 그렇게 되면 6월 말이에요. 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갔더라면 자 6월 말이에요. 자 6월 말이라는 예상을 저희는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다시 원론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확정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도면을 그릴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면, 마음에 100% 충족하지 않는 도면,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도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계사를 변경 계약하고 토목 설계를 계약한다 한들 도면을 뭘 가지고 그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회의를 시작할 때 제 요는 이거였어요. 추가 분담금 얘기도 다시 한번 드렸어야 됐고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고 그래서 대안책으로 제시한 건 여기고 이 금액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오를지도 저는 모르겠고 더 오른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보다도 이거는 더 좋은 대안이죠. 왜? 이분들은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싫죠. 왜 나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나는 왜 필로티 타입조차도 없어. 그거로 대안책을 마련해 본 게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것조차도 다만 아시라는 거예요. 8천만 원 더 이상 될 거고 여기서도 또 더 이상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을 제가 얼마가 오른다는 거 말씀드릴 수 없죠. 왜? 도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토목 설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도면이 빨리 어떤 걸로 그릴지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우리들이 추첨에 의해서 정해 주셔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지 내가 뭐 도면을 어떻게 집을 지어서 다 감수하는 100% 충족할 수 있다? 저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한테는 저는 해낼 수 없습니다. 감수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84명 중에 184분에 대한 모두를 만족시켜라? 저는 해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시공사였고 내가 시행사였다면 내가 그냥 원하는 집 지어놓고 분양하면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내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돈을 내서 어떻게 보면 설계에서부터 참여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저는 지금 의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합장이라는 위치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미팅하면서 준비하고 근데 100% 만족시켜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사안 많아요. 대환대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공사타절 제로 베이스 만들어놨다고 했죠. 우리 돈 못 주고 있어요. 그럼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만족하시는 도면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환대출도 생각해야 돼요. 이자 돈 없어요. 이달에만도 지금 1억이 넘게 나가야 돼요. 1억이 넘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는 이 위치에 왔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대행사한테 예? 좀 꺼달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억 2,200 나가는데요. 저희가 뭐 이게 한두 번 빌린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저희가 대행사한테 좀 손 좀 벌렸고 해서 이번 5월까지는 저희가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농지 전용 부담금이랑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을 더 연이어서 나가 있습니다. 대환대출입니다. 대환대출. 대환대출에서 저희 총회에서 어쨌든 언급됐던 거는 재민신협. 소리가 아프네요. 자, 재민신협에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자, 재민신협에서 저희 얘기 나온 게 원래는 이제 총회에서 5%대로 가능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된 게 지금 6%에서 6.2% 재민신협이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0.5%. 그래갖고 뭐 올인 해갖고 전체 총괄해서 재민신협에선 저희한테 지금 최종 통보 온 게 7%예요. 자, 100억에 7%예요. 100억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오늘 저녁에 좀 확정이 됐어요. 자, 새마을 금고예요. 새마을 금고는 5.5%예요. 자, 근데 수수료가 1.2%인가요? 네. 아, 1.3이었나요? 아, 보고 있어요. 금리가 5%, 수수료가 1.7. 아, 죄송합니다. 자, 금리는 5%, 수수료는 1.7%, 올인해갖고 6.7%예요. 자, 근데 다만 문제점은 지금 있어요.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재민신협으로 언급이 됐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6.7이면 3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회에서 그 총회에서 언급된 거는 재민신협이었으니 재민신협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재민신협 가야 돼요. 3천만 원 더 비싸지만. 하지만 제 입장에선 3천만 원이라도 지금 아껴야 돼요. 저는 아끼고 싶어요. 자, 그래서 3천만 원이라도 아끼면 설계비 3천만 원 더 줄여갖고 저는 쓰고 싶어요. 그 돈이. 아무튼 이래서 대환대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민신협 3천만 원 차이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쇼 칠게요.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새마을이 재민신협이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버렸고 대출은 요번 21일 요번 21일 우리 저기 총회에 재민신협이 같이 참석해서 분위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거 예상한 대로 다 지출하기로 했어요. 또한 새마을금고도 동일하게 다 지출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답을 내려야 될지 재민 마지막으로 가보고 음.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3천만 원 못 줄여준다고 하면 새마을로 가는 게 맞죠. 당연히 딴 데 가야죠. 딴 데 가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재민이 진짜로 이게 진짜 못하겠다 하면 새마을로 가야죠. 동문 새마을 금고랑 육지 새마을 금고랑 모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6월 7일까지는 우리가 5월 말까지 무조건. 5월 말까지 되면은 그렇게 가죠. 돈이 나와야 차라리. 5월 달에 무조건 실행하는데. 호남 생활공고 호남 잘 알죠 저희도. 네. 엄청 잘 아는데 호남은 지주택은. 그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싼 데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네. 호남은 저희도 아무튼- 거리가 더 이상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재민신협 총회 그거 올렸다고 해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새마을이 갑자기 하니까 뭐 돈인데 다. 네. 이게 합리적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행여 조합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산다거나 뭐 속기록에 의하면 눈에 정반되는 거로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것도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라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 공고에만 저희가 그 재민신협으로 되어 있지 총회 때 재민신협이 이렇게 뭐 제안했고 있는데 새마을 금고 이렇게 해서
재민 시작 등 뭐 가장 금기가 싸고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문은 이 정도고 재민은 이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동문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를 설명하면서 속기록에 남기면 크게 뭐 문제가. 근데 그거는 무조건 싼 데 가는 게 맞아요. 예,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라면. 동일한 조건이면 예, 싼 데 가는 게 맞죠.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5월 말만 나와줘도 그러면은 무조건 싼데 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시공사 선정위원회와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일단 현 부장이 그 건설사 시공사를 많이 이제 컨택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안으로 잡아놨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자, 5월 21일에 가장 큰 타이틀은 그 제안 설명회.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안건도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안 설명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맞추겠습니다. 자, 제안 설명회를 21일 날 한정한다. 그랬을 경우 지금 이제 다시 우리 건축사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갈게요. 지금 건축사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제시하기를 토목 설계사만 확정이 되면 빨리 건축에 대한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건축 도면. 자, 그랬을 경우에 건축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시공사가 선정이 급한 게 아니라는 좀 시간적인 공기를 벌었다는 생각이 제 짧게는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시공사 제안 설명회를 만약에 21일로 한정한다는 뜻은 우리 계획상 6월 11일에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의 수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일단은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맞죠? 자, 그랬을 경우에 시공사 설명회를 좀 하는 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건. 근데 다만 이거를 조금 더 뒤로 미루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조합원분들에 대한 생각도 뭐 연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5월 21일 날 제안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공기가 조금 시일적으로 더 있으니 시공사를 조금 더 섭외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시공사 선정위원회에서 만든 게 뭐죠?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제외시키자라는 거를 합의점을 도출해 낸 거예요. 그게 좀 형평성이나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자, 근데 제안 설명이죠. 자, 이건 5월 21일 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 두 번째로 제안 설명회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좋아할까? 첫 번째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혹시 어떠신지? 그 제안 설명회를 미뤘을 때 네. 혹시 문제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공문 발송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 부장님이 입장이 좀 난처해지겠죠. 아니 저는 뭐 난처해지는 건 없고요. 네. 이제 건설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번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저때 초청 오기로 하고 저거에 맞춰서 이제 설명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도 이미 끊어놓고 호텔 예약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옮긴다 했을 때 저희도 무슨 뭔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단지 이게 시공사 더 받아보겠다. 예, 시공사 더 받아보겠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업체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는 분명 저희가 마감을 치고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다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그런 면은 있어요. 뭐 어떻게든 제가 얘기는 해보겠지만 좀 조합장님 그러면 조합장님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도면까지 나오는 게 6월 말이라고 치면 저는 솔직히 좀 처음에 우리 현장에서 일성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 금액은 제외하자라고 하셨을 때 그럼 좀 처음에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안 설명회에 대해서. 그러면 6월 말에 도면이 나오고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 사이면 이제 견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그 기간을 한 달까지 잡기는 그러니까 한 20일이면 20일 정도로 잡아서 이제 공사 금액에 대한 제시를 받고 조합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시공사들은 이렇게 지금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라는 제안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그 제안 설명회에서 다 비공개로 처음에 금액을 오픈하지 않았다가 현장에서 오픈을 했었을 때 거기서도 나 그럼 더 낮출게. 내가 이 사업에 욕심이 있으면 금액 더 낮출게. 그래서 최종적인 제안을 한 번 더 받는 건 어때? 그래서 그 금액을 제안 설명회께 조합원님들께 오픈을 한 다음에 그래서 시공사에서 좀 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성이 650을 써냈는데 유탑이 630 써냈어요. 그럼 일성이 수도부 수익도 높고 하지만 나도 한 630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630에. 그래서 다시 또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합에는 솔직히 좀 그게 비링이거든요.
입찰을 그치. 630, 650 하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을 때 금액을 할 때 있는 금액으로 해주세요. 금액 말고 630 말고 하는 소리 조금 크게 얘기합시다. 아니 나도 보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아니 현재 이게 제한 설명이라는 게 처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용천수 문제도 있었고 지금 처음에 이 얘기도 용천수 문제도 있었고 현재 이 부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토목설계가 처음에 세안으로 왔을 때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안도 전문 그 토목 관련 전문가인데 그 세안에서 설계를 했었고 설계사는 실질적으로 토목에 대해서 몰라요. 그 설계가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 반영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지가 다른 데의 부지에 비해서 토목 자체가 좀 난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시공사가 이거는 왜냐면 실질적으로 설계라는 게 100% 이게 현장에 100% 맞냐 설계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틀릴 수도 있다 설계라는 자체가. 그러면은 이걸 보완하는 게 실제로 설계하는 시공사를 같이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같이 보완을 같이 들어가면 착공이 더 빠르지 않겠냐 보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했고 우리 제안 설명회를 했고 이 자체를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뽑았다고 해서 이 설계사하고 당장에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시공 선정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 드립니다. 저 오늘 이거 오후에 좀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가 저도 좀 정리돼서 이 조합 활동을 하는데 제가 밴드에 활동을 하게 된 취지가 뭐냐면 공개입니다. 공개. 또 절차를 지키자. 우리가 처음 실수한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설계가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설계 뭐 2번인지 4번인지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2번일 경우에는 아까 대략 8천만 원, 4번일 경우에는 아까 1억 2천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줄기차게 밴드에서 조합장하고 이렇게 많이 트라고 했던 게 절차적으로 하자 이거지. 우리 지금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금액도 안 나왔고 지금 우리 현무장님 열심히 고생해서 올린 저 업체들이 8천만 원 인상되는 금액으로 지금 내역을 받은 겁니다. 예. 원래 공사를 할 때 우리 옆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변경계획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중에 부득이하게 변경계획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게 시공사가 2번이 설계가 2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4번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회사한테 내역서를 다시 줘야 돼요. 그건 이해되죠? 제가 말씀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아무런 저 개인적으로는 유선으로 조합장하고 공문 보낸 회사하고 전화를 해서 당신의 초청은 무조건 할 건데 우리 지금 내부 사정으로 계약 도면 변경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금액이 1천 정도면 우리가 감내를 할 건데 거의 어쩌면은 8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되면 우리 지금 내역서 보내는 거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선으로 전화하고 죄송하지만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나오고 정확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업체들한테 얘기하면 하나 해줄게. 픽스를 해주겠다. 네. 업체들. 잠깐만 기다려라. 한뭐 일주든 뭐한 달. 오히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 업체 또 한 가지가 있죠. 다른 업체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건 안 해도 좋아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만약에 우리 조합원분들이 4번으로 선택했어요. 다수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720이 토지 비용 뺀 겁니다. 예. 토지 비용까지 합치면 이게 거의 1200대요 지금. 이거 결코 싼 건설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착각을 하는 게 토지 매입비를 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번을 했을 경우에 저기에서 1억 아까 2천이라고 했죠. 1억 2천에 8천 1억 2천에다가 토지 매입하다 보면 그 볼륨을 그 금액을 과연 저 업체로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1억 2천이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을 했을 때 이점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 이사회 때 설명을 했었고 이런 설명회라는 게 우리가 이 설명회라는 자체를 했다고 이 제안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이 업체를 당장 선택을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 현재 그걸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가 법을 하니까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당장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누구를 찍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업체는 미쳤다고 그러면은 그 업체를 어떻게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왔잖아요. 저희가 회의 자료에 줄게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도면 변경 내에서 작업 완료된 후에 그 총 공사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조건설이 460억인데 이게 85억에 380억인데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에서 시공사 하는 데도 서류 접수 이때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 받아서 일주일 마감해서 이때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엄청 어떤 너무 앞서갔지. 앞서갔죠 지금 이게 지금 내에서 작업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받았잖아요. 이조건설 걸로 380억짜리로. 전도면으로 한 거예요. 또 근데 도면이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다행히 만약에 이도면으로 가면
변경이 거의 없고. 그래도 물가 만약에 상승률 이도면으로 가면 이도면으로 쪼갰으니까 그치. 변경이 거의 없고. 그래도 이 시간도 제약돼요. 물가 상승률 2천만 원 정도로 추가될 거잖아요. 이도면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다시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정도 걸릴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우리 6주 잡잖아요. 아니 지금 도면도 변경해야 된다니까. 도면 변경은 뭐 거의 뭐 자, 2달 저기, 정도 저기, 아까 저기, 보니까 저기, 진짜 이게 보면 간단하지만 이 내역서 검토도 감리자라고 예고를 많이 준비하면 보면 내역서 검토도 보통 2주 걸려요. 도면 내역서 검토는 저희 그 변호사가 건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 팀이 이제 내역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감리단이 해야 됩니다. 감리단. 그러니까 감리단도 하지만 우리는 감리단은 또 아닙니다. 주체는 이거는 우리 사람을 못 믿는 금액을 못 믿어서 주체는 조합장이 제일 위에서고 감리단하고 이게 감리단이 한게 몸이 오면 외부 용역을 줘서 이 내역서에서 그러니까 그 외부 용역이 변호사라고 해요. 우리 건축 전문 근데 그 변호사. 외부 용역 그 변호사가 이거 내역서 봅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 이거 우리 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자체에서 합니다. 아, 플랫폼. 변호사가 내역 보죠. 예. 건축 전문 변호사는 있습니다. 그 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변호사도 조합장님 컨택하십시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금액도 있고 금액이 없다니에요. 0.5%예요. 예. 감리만 하면 되겠네. 감리만. 그래서 이 외부 용역권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이건 다 돈이에요. 오늘- 감리단은 돈이 아니죠. 오늘 검토해봤어요. 오늘 네. 검토해봤어요. 이 내역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이거만 장문처럼 내역서 검토가 내역서 대략 아까 0.2%? 아 예. 0.5%. 아 0.5%? 저기 이제 공사비 컨설팅 0.5%. 업체가 또 네,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만들고 안내하고 안에 것까지 다 섭외하고 내역서까지 검토를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번 자문을 지금 의뢰해줬어요. 기자님이 해줬는데 일단은 기본급이 일단 기본 이제 처음에 딱 계약과 동시에 4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총 금액의 0.3%입니다. 그 금액을 따졌을 때는 대략 한 1억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그 외부 영역 그 내역서 검토를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도 변호사는 0.5%입니다. 그거는 이제 도면 공증까지. 감리자만 주면 되겠죠. 제가 그랬을 감리단만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리요? 예, 아니요. 감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용역비를 따로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런 내역서 검토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를 변호사한테 맡기든 어디다 맡기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뭐 0.3%다, 0.5%다라는 금액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감리단한테 한번 통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변경 승인 받는 거죠. 저희가 변경 승인하는데 설계 비용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설계 비용을 들어가는데 지금 어차피 반영할 거는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공사까지 선정을 했던 거예요. 자, 시공사를 왜 선정하려고 했느냐? 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부장님이 갖고 왔던 거, 우리 눈높이가 어느 순간에는 1군이 돼버렸어요. 좋은 시공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눈높이는 이미. 자, 그러면 이 건설사들을 컨택을 했을 때 뭐가 있냐라고 역으로 물어봤어요. 물음표를 던졌을 때 특화 설계라는 게 있대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네임밸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세세하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경했을 때 우리는 지금 변경 도면을 또 해서 또 설계를 해서 변경 비용을 줬는데 나중에 단서가 이제 좀 변경이 또 됐어요.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또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줄게요. 1군을 저희가 선정하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옆부지하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될 것. 그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400억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걔는 최하가 6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옆에랑 같이 갔을 때가 이제 1군인 조건이고 맞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2군으로 간 이유는 혹시라도 모르니 혹여 저희만 갔을 때 그래서 2군에서 고른 거고 이게 만약에 같이 가는 건 확실하다면 1군 컨택하죠. 근데 평당 900, 뭐 최하 800 이렇게 가니까 뭐 아까 하나가 800 정도 저희가 뭐 아까 얘기했나요? 저희가 이거는- 시공사 데리고 왔나라고 얘기하시길래 네. 저희는 1군만 컨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서 저희가 제안 임대만으로도 지금 안 되니까. 근데 1군만 컨택을 했는데도 조합에 제시를 했는데 뭐 단가가 안 맞는. 근데 아니 단가가 안 맞는 게 아니고 1군 하나를 했을 경우는 다른 업체들은 그냥 배제해요. 하나 자체 조건이 그거예요. 제한 설명에 참가 안 하겠다. 내가 준비했던 우리만 봐라. 그거예요. 예. 자, 준비했던 그 글들에 지금 제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 제한 설명에 대한 게 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다만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1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옆부지와 같이 무조건 부장님이 말했던 옆부지와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제한 설명에 없어요. 1군 업체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 맞죠? 아니에요. 예. 어. 또 거기만 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만 무조건 찍고 가야 돼요. 투표 없어요. OX로만 가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면 연이어지는 얘기예요. 제한 설명회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제한 설명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군 업체는 컨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옆부지랑 같이 한다 하더라도 제한 설명회를 못을 박아버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게 그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기일, 그것도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시공사 선정 기일이라고 그랬던 건 아까 같이 총회 우리는 6월 11일 날 하겠다 이런 못을 박지 말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죠.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시공사 선정을 언제 해야 돼?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 돼요. 자, 그럼 언제라는 기점은 제안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안 설명회는 다 참여했다라는 가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업체에서 두 업체를 또 추리는 거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5개를 올려놓고 우리 총회에서 투표할 수 없어요. 그럼 두 업체를 선정하려면 또 두 업체만 선정을 하는 투표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투표 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총회 없이.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총회예요. 총회 날. 자, 총회 날일 때 우리 그 서류 만들고 하는 거 등기 보내는 거 며칠 걸립니까? 공지하고 2주죠. 자, 그러면 2주 전에 이거 개표돼야 돼요. 언제부터? 최소 일주일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총회까지 해갖고 우리 시공사 여기 제안 설명회 해야겠죠? 제안 설명회 해갖고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을 보는 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알아서 봐셔야겠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일주 후에 우리는 최소 일주일은 제안 설명회 하고 난 일주 후에는 이 두 업체를 선별해내야 돼요. 그러면 최소 2주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1주예요. 자, 그 다음에 총회 준비하려면 안내 책자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공지해서 서면 결의서 보내고 투표하는 총회 날짜 잡아야 되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최소 4주예요. 자, 그랬을 때 따져보시자고요. 따졌을 때 아까 우리가 내역서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네, 6월 말. 늦으면 7월 중순. 그러면 업체 선정 지금 제안 설명 해야 돼요. 이대로 간다면. 제안 설명 해갖고 받아야 늦어도 6월 달에는 해야 늦어도 6월 18일까지는 해야 시공사가 선정이 돼요. 자,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고 칠게요. 언제? 총회 7월 달 첫째 주나 뭐 둘째 주에 됐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도면 나왔습니까? 역으로 자꾸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도면 확정해 주셔야 돼요. 도면 확정해 주셔야 이 도면 가지고 도면 나온 이 6월 말일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 이 도면 갖고 던져가지고 너네 계산에 적산 뽑아내. 그러면 최소 한 달 걸리죠. 예? 네. 한 달 걸렸을 때 한 달이라고 칠게요. 시공사 선정 7월 첫째 주, 둘째 주. 한 달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8월이에요. 이때 적산이라는 실시 도면도 같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제 예상대로라면 9월 추석 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안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따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안 설명이랑 똑같이 다시 연동되는 거예요. 자, 옆부지랑 이거 말고 옆부지랑 같이 한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갖고 조금 더 좋은 건설사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대행사에서 지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금요일 금요일 날 제시한 거 어디였어요? 하나죠. 하나 제시한 게 얼마였죠? 800. 800이다. 자, 아까도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1군 업체예요. 하나가 어디죠? 12. 10일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다 포기해야 돼요. 네, 다 저거 포기하고 그냥 저거 하나 보고 가야 돼요. 여기를 컨택을 해서 픽스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내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얘네가 한다 안 한다? 답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도면 검토하겠다 했겠죠? 도면 저희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업체 현황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다? 다 여기 공지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할 거냐, 1군을 선택할 거냐, 자, 금액을 800만 원 맞출 거냐, 800만 원이면 우리가 원하는 도면을 어디에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다가가야죠,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저 도면이에요. 하나 800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거 브랜드 이미지고요. 저 업체들은 어차피 720에 얘기되는 거고. 근데 일성이나 뭐 태양이나 유탑이나 전부 뭐 지명원 시청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 납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그 21일 제안 설명회는 그럼 연기하는 걸로. 뭐 연기가 가능하다면 근데 대신에 아니라니까. 연기를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게 그거를 어차피 우리도 그저 검찰사한테 일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다 통보가 갔던 사항이고 네. 건설회사에 그러면 저희 건설회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건설회사 자체가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데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연기하는 게 맞죠. 지금 그
그 솔직한 마음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가 연기한다. 들어올 지금 거다, 그거예요. 예. 들어올 거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말하면 되니까 뭐 그리고 그래가지고 빠지면 어쩔 수 없고. 현재 그 예. 부분까지는 모르잖아요. 현재 이게 왜냐면 전에도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면, 지금 아까 원론적인 얘기 또 했잖아요. 정확한 금액 견적이 나와야 되는데 도면도 지금 어떤 거 할지 결정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이 제한 설명에 대한 이게 지금 합의점이 도출해 내는 게 가장 근사치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두려우니까 이 근사치에 대한 금액을 명확하게 짚고 가자는 취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 전화 통화 해야 되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문 띄우고 제가 정중하게 가서 사과하라 그러면 저희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우시다면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현재 근데 사과했다고 뜨디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적당히 아니, 지금 우리 도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이렇게- 안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CC 도면 나오고 그때 가서 한 번에 하겠다. 그렇게 시간이 예. 열리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죠. 뭐 더 나은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미루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전입금 다 가세요. 저 업체로 한다고. 예, 그러니까 뭐.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하면 지금 모든 게 좀 순탄하게 흘러갈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 그 달력에 대한 그 예상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어떤 거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네네. 여기 오늘 건 있으면서 동영상. 저도 느끼면서 항상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시공사가 저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네, 당연히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조합할 때 STX를 찍어놓고도 우리가 처음에 했어요. STX를 시공사를 찍어놓고 했다. 지금 현재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시공사를 먼저 보고 그 찍는 자체하고 그냥 고르고 하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든 저 업체들 한번 안고 가보고 만약에 진짜 하나가 이 뭐 800의 이제 조합원들 동의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로 간다면 나머지는 아니 어떻게 저희 잘 하나 안 되는데 왜 자꾸 저희가 그런 얘기해요? 예를 들어 아니 아니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 버려야죠. 저희는 일군을 데리고 온다는 조건에서 일단은 시공사를 만나보겠다라고 하나로 했었고 하면 이제 그거 하나하고 아니에요. 저 내역으로 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른 업체 비축도 오고 또 아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4개 업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희는 상관. 근데 저는 만약에 저희가 2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어차피 투표를 통해서 또 두 업체는 떨어뜨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두 빼고는 업체를 두 업체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두 업체도 떨어뜨려야 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면 그럼 금액까지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조합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금액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역으로 뽑으나 이제 변경된 내역으로 뽑으나 크게 이제 그 수량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량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하나 있으시고 또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아니다 모든 물량이나 내역이 정확하게 나온 게 원래 원칙을 삼았기 때문에 물량이나 내역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받자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두 개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량이 그러면 현저히 많아지면 그 단가가 솔직히 물량이 많아지면 단가를 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내역이 다 나오고 어차피 21일 날 그러면 제안 설명회를 듣든 저 5개 업체만 이후에 듣는다고 저 4개 업체니까 5개 업체를 듣는다고 한들 그 물량에 대해서 지금 내역으로 이따 뽑아가지고 받아보느냐 아니면 최종 물량을 가지고 내역 가지고 받아보느냐 이것만 결정을 해서 시공사가 그러면 제안 설명회 이후에 5개 중에 3개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 나머지 2개 사이에다가 단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회에서 그냥 단순 설명만 했는데 어느 업체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낮아요. 근데 설명회에 단가가 없으면 조합원들이 무슨 판단으로 나는 뭐 브랜드는 솔직히 난 거기서 거긴 것 같다. 근데 단가가 없는데 내가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4개 업체에서 실시 도면 나오고 그거를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합원들한테 당연히 얘기해줘야죠. 그러면 저는 저 4개 업체의 제안 설명회를 총회를 그러면 또 불러가지고 뭐 할 필요가 뭐냐. 한꺼번에 단가까지 제안을 받은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그거를 굳이 설명만 할 거면 제안 설명회는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속에서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보시고 단가 이렇습니다. 투표 반 다음에 두 업체를 그러면 최종 두 업체가 나오면 그 두 업체만 최종적으로 총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안 돼요?
아 괜찮죠. 그렇게 하시는 거 단순히 그냥 그거밖에 없다 이거지. 우리 총회할 때 그냥 그거예요. 나는 단순히 네, 그거밖에 지금 없다 이거지. 뭐라고 하는 이유도 뭐 그러니까 그냥 제가 5월 20일 날 안 할 거면 그 제안 설명회를 위한 총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아 굳이 그거는 따로 할 필요. 다른 총회할 때 같이 붙어서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이에 총회가 없잖아. 업무대행사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전에 이제 그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업체들하고 솔직히 말해 김홍만 전에 조합장 있을 때 그 업체들하고는 비교 안 되는 이제 업체들이 지금 올라왔대요. 그때하고는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괜찮다는 업체들이 지금 올라왔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저 말고 진짜 저 우수한 업체들을 또 골라서 또 찍어야 되냐? 그러면 그 우수한 업체가 또 어디냐? 그것도 또 고민이 되네요. 우수한 업체보다 단가가 문제죠. 아니 전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추가로 먼저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오면 저희는 이거로도 만족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또 자기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 입장을 다시 반론을 하자면 반론이 아닙니다. 저희는 제안 설명회를 갖고 싶어요. 예. 따로 하더라도. 예. 아니요, 뭐 갖고 싶고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는 금액을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금액을 명시해서 좀 비교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김광수 조합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게 내가 왜 이거를 오늘 세 개를 준비하게 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준안 갖고 사업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도면을 준 거는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증을 얼마나 잡아야 될 건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도면 실시 도면까지는 2달 8주가 걸린다고 했으니 적어도 6주면 적산을 뽑아줄 수 있는 도면은 나온다고 하니 6주 동안은 지금 그 도면이 나오면 최소한 근사치라도 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다시 처음이에요. 도면 확정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따로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건축사는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이쪽에 필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합치면 한 1,300평? 우리가 이제 8,000평인데 이게 10%가 넘으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저류조를 옮기고 싶지만 옮기질 못하게 돼가지고 114동은 지금 안 되는 상황. 주차장이.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안건을 고를 수가 없네. 원래는 지금 이거를 막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돼. 아니 근데 115, 114 저 밑에 지하 주차장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안 아까 돼. 단서를 달았잖아요. 저 저류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돼야만이 결론을 낼 수 저거는 있는 게 아니고 토목설계사한테 내일 JPM이라는 데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안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이거를 건축사한테 던지면 돼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할 게 아니에요. 거기만 하면 지하 주차장. 네,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안이 있으니 아니 저리도가 여기 그대로 놔두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공간이 필요하네. 가능성이 있는 것만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 가능성이 있다 박유형이랑 한 것만 아니 얘기했는데 저 그대로 간다고 맞아요. 박유형이면 작아지니까. 지금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까? 네? 감사님.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내일 봐요. 제가 동영상 돌려보시면 압니다. 이 저류조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가능 여부는 판단이 됩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만약에 박유형으로 근데 되면 이거를 가능 여부를 뭐 가능한지 확인도 안 하고 뭐 지금 저한테 제시했냐고 말씀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가능한 거와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114, 115 저 사이로도 전 충분할 것 자, 같아요.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갈게요. 이 도면 그리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도면 확인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토목설계잖아요. 그래서 토목설계 내일 근데- 만나잖아요. 오늘도 만났고. 예를 들어 이게 아까 말한 그 앞송우가 했을 때 박유형이 저류조가 좀 작아져요. 그랬을 때 이제 지하 주차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건 내일까지 확인. 아니 이거 114, 115 저 사이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왜? 2차 우리 저리도 있잖아요. 네. 이제 방류형으로 바뀌면 그냥 그 2차 저리도는 필요가 없고 바로 방류도 조금 아, 그것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달라고. 이쪽 방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저기 이쪽으로 여기로 나가는 거. 펌핑 했을 때 펌핑을 하게 되면 굳이 2차 방류도 2차 저리도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아, 그거 저기 그냥 하나만 그거 크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1 저류조에서 모았다가 그 톤수가 한 2,400톤인가 돼요. 2,500톤인가 2,600톤인가 그래요. 아무튼 2,000톤 이상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수위가 어느 정도 범람 수위에 도달하면 제2 저류조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이 높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낮아 보니까 마지막으로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 수위도 침투형이지만 침투조지만 그 수위도 범람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펌프가 아니고 원래 설계대로라면 그 수위를 넘었을 때 방류되는 타입이에요. 근데 지금
방류되는 관로가 힘드니 펌프 타입으로 가면 어떠냐라는 대안책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요거 없이 여기만 하면 안 돼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조류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장님 근데 조류적으로 저는 생각 안 하셔도 그냥 여기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도 렌트를 같이 그래서 나도 이게 지금 매출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거냐 지금 그걸 먼저 저는 여기가 만약에 근데 이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렌트 따고 들어가 나도 이번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냥 속수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이번으로 와가지고 변경 없이 빨리. 이건 아니 왜냐면 저때 지하수장 같은 것도 그래서 이거를 투표로 그냥 개시 확인하지. 투표를 그냥 해봐.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도면 정리해 주시고 네? 도면은 확정해 주시고 오늘 투표는 저기 뭐야 오늘 밴드 오늘 투표로 결정을 네. 오늘 결정을 네. 아니 오늘 결정은 21일 날 일단 제한 설명을 안 하는 거는 맞는 게 21일 날 제안 미루는 걸로. 미루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루는 거예요. 네. 저거는 그냥 밴드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로 가보는 게. 예. 만에 하나 저분들이 사원으로 선택됐을 경우는 많이 추가되잖아요. 예. 그걸 한번 시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이거는 진짜 고민해요. 네. 지금 3천 몇백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00.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그 저기 현성식 부장 그 급여 인상인데요. 급여 뭐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견은 어떻게 지금 금액을 아예 급여 알아서 줍시오. 이거 나중에 성과급 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빼겠습니다. 급여는 네, 전부 다. 아니 성과급 급여, 성과급은 별도고 급여.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까봐 이제 급여는 지금 성과급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급여는 받고 있는데 나중에 성과급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급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예, 제안을 하나. 제발 그 급여?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다 같은 조합원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전부 다 그냥 무료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합원 입장에서. 그러면 현 부장님도 똑같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세대 정리하고 나서 세대가 남는 거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 6천만 원을 조합원들은 냈잖아요. 이미. 그 낸 걸로 칠게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6천만 원은 인센티브를 받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겁니다. 조합원이랑 동등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를. 그러면 똑같이 전부 다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됩니다.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짓고 나면 어쨌든 프리미엄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천에 대한 게 세이브가 됐고 월급 받고 있고 프리미엄에 대한 그 차액도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양권 팔아서 알아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그죠? 대신 조합원들보다 6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낸 걸로 쳐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키까지 인정해주겠다 이거. 성과급 6천만 원인데 월급까지 받는 거니까 지금 월급 받는 사람은 조합장밖에 없어요. 지금 다 무료로 일하는 겁니다. 아니 나 이해하겠네. 6천만 원 받고 아니 6천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6천만 원을 냈잖아요. 그거는 낸 걸로 쳐주겠다. 해주고 이미세대 그거를 하나 얻고 이미 세대에 그게 아파트 얼마 되는데? 아니 그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담하는 분담금 똑같이 낸다는 얘기죠. 그 뭐냐 6천만 원을 깐다는 얘기죠. 제가, 뭐 어떤 뜻인지 예, 알겠는데 예. 제가 이제 이민세대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생각해줘서 감사한데요. 예. 저는 그냥 성과급은 성과급이고 예.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자문 변호사 있잖아요. 예. 변호사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뭐 절대 뭐 소송해서 거기서 가져간다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뭐 소송해서 몇 프로를 가져간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번부터 얘기한 게 뭐 언제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그냥 금액을 픽스 한번 해주고 대신에 저번에 뭐 김창현 검사님이 말했던 그런 금액 말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저도 2년 동안 일해요. 현장 소장으로 일해도 제가 어디 가서 한 7,500원 받을 겁니다. 1년에 연봉이. 그러면은 2년이면은 한 1억 5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30개월 근무할 것 같아요. 2년 6개월 정도.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서로가 계산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걸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추가 분담금에서 세대당 얼마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돈 말고 저가 절감시키는 돈에서 이제 일부 가져가고 뭐 95%는 갖다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뭐 얼마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근데 저는 없는 돈에서 이런 만드는 말씀을 거예요. 부장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저는 따로 그냥 안 계시는데 저좀 없는 데서 모여가지고 뭐 내가 궁금했던 게 예. 가서 나좀 정리했는데 급여가 아니고 상표상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거 급여를 그렇죠. 급여를 가셔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예. 상표상금 이거 우리가 상금이라고 보통 문제는 똑같. 상여금은 저하고 뭐 성과급입니다. 그냥 인센이죠. 인센이죠. 삼성전자 예. 실적 좋으면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푸는 그런 개념.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이제 우리 조합원들 많이 가시나
총회 때 예. 그냥 총회 때는 그냥 찬반만 하는 거니까. 예. 아니 근데 총회 때 어차피 금액이 결정 못 하잖아요. 금액 못 하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계실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요 정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요 정도 괜찮겠냐? 작습니다 하면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맞습니다. 영상 보신 일반 저분들하고 현재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찬반을 하겠죠. 아니, 예. 이거는 어차피 안 해도 돼.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해도 상관없다 생각. 항상 보면 다시 얘기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193만 4천 원 받습니다. 세금 빼고 소득세 빼고. 근데 193만 4천 원으로 막 이렇게 주유하고 뭐 영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번에 뭐 김인영 실장 30만 원 할 때 한 50만 원 말아가다가 그때 성과급 얘기 나와버리니까 제가 말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그 성과급이 결정되는 동안 어느 정도 제가 움직일 수 있게는 해달라. 여기 뭐 판공비도 없고 카드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거는 약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자, 조합원들이랑 동등한 위치에 쓴 겁니다. 이미 세대로 조합원보다 동등하지 않고 이제 조합원보다 더 책임감이 강할 거예요, 제가. 예. 어찌 보면 조건은 조합장님보다 조건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6천만 원 낸 것들을 그걸 냈다고 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조합원들보다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는 건 맞거든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이미 세대 정리를 하는 이제 법적인 이제 처리를 만약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이미 세대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미 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세대를 서점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권리.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거는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 현부장 꺼져버렸네. 현부장 그 급여에 대해서는 그 50만 원. 왜냐하면 조합장이 지금 현재 250을 받고 있어 버리니까 제가 그 이상을 받으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번 뭐 용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연 제주도 하고 있는 지주택에서 업무 대행사 대행비 2천만 원 나가고 조합의 조합장, 남직원, 여직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우리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좀 아니 여기는 이제 부장님 한 분만 더 계신 거지 다른 데도 조합장님 급여나 이거 지금 급여는 이게 우리 조합원들이 할 거라 하겠죠? 저 아니, 급여 지금 방문하는 거 조합원들인데 이게 진짜 신들지는 앞에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뭐 대행사고 있는지는 요즘 조금 말하는데 냉정하게 조합장님 컨트롤 딱 되고 대행사에서 최대 60, 70% 일하고 나머지 조합에서 20% 보조를 해야 돼요. 이게 정확히 근데 이게 또 이 얘기하면 또 속으로 저왜 얘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저 분이 개인 분담금도 지금 없어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도 지금 통화서 이쪽으로 가는 상황에 또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도 나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이 지금 이거는 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따로 아니 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조합 활동을 한 게 왜 내가 조합 진짜 그렇게 말해 조합할 때도 왜 조합을 했느냐 급여에서 공유가 안 돼요 그때 저 처음에 우리 조합사가 이제 정부 공유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정부만 조합장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정부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조합원들이 그래서 용만 조합장님을 아마 따랐을 거예요. 근데 조합장님은 뭐 했는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한 게 아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정보를 너무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급여는 조금 당장은 올려드리는 거는 생활비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생활비다 보니까 솔직히 활동비랑 생활비다 보니까 그 부분은 97만 원 진짜 최저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근데 아까 전에 저 급여는 조금 당장은 올려주시는 게 어떤지. 그래서 급여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심사에 올려주자고 하고 있어요. 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올리는 거에서 아니 급여는 좀 당장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얘기 좀 할게요. 저 오늘 목이 아픕니다. 오늘도 역시 사무실에서 자 그러면 급여 얘기는 50만 원 인상 해갖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 그거는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성과급 얘기는 이번 총회 이후에 찬반론의 위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해서 그 대안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좀 추려서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의하시는 거는 어쨌든 줘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그 대안책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저기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런 밴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예. 토목 한번 최종 미팅하고 토목까지 미팅. 저는 아니더라도 저기 지하철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굳이 저리저리 줄이지 않더라도. 근데 거기 밴드를 할 아, 그럼 때 부담은 되죠. 도민적으로 선택을 저희 해야지. 올릴 거예요. 아니 금액은 그러면 그냥 전체 지역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8천만 원 언급할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뭐 필로트 8천보다 훨씬 더 이상 될 거고 오를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올려. 마지막 거는 또 8,000번 이번보다 더 오를 것이고. 근데 지금 계속 8,000원이 저 미력이 1억 8천, 1억 6천, 8천 돼요. 지금 아저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봐야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올려야지. 여기 지금 뒤쪽에 B 주차장. 그러니까 내일 올리는 게 아니고 토목 내일 미팅 끝나고 미팅 끝나고 나서 끝났죠? 그래서 저 이번 주까지만 저 투표 맞춰가지고 24개니까 맡겨버리게요 그냥. 더 이상 변경 없이 이제는. 빨리빨리 해서 400평에 빨리빨리 해서 700만 원. 원화가 공사하다가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하지만 예. 28억. 어쨌든 빨리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28억 이번 주 안으로 끝내버리는 걸로 도면 결정은 해. 내일 그 저 설계 저 건축 설계 이게 지금 토목 설계 만나고 나서 모레 정도 되겠네. 내일 모레 정도나 모레 정도 투표해서 한 4번 주 이상 되면 예 바로 진행해. 예. 어차피 4번 주 이상만 되면 맞습니다. 예. 의견 수렴으로 봐가지고 예. 하게 되는데 금액이 4번 이상만 딱 나오면 바로 진행해.